언덕 아래로. 낯선 남자가 내뱉은 세 마디의 짧은 말이 리비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미국 전역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이 희미한 음성 클립은 첫 번째 핵심 단서일 뿐만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이어질 수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2월, 사람들이 여전히 문을 잠그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인디애나주 델파이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두 10대 소녀가 모노나이, 브리지, 오솔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오후,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오래된 나무 다리 위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절친한 친구 리버티, 리비, 점원 14세과 에비게일, 에비, 윌리엄스 13세는 아무도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순수함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은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온 나라가 흐릿한 오후, 녹음과 나무 다리 위에 말없는 인물, 그리고 다리가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소녀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목격된 수수께끼의 남자다. 2017년 2월 13일 오후, 인디애나주 델파이의 작은 마을에서 여느 평범한 날처럼 두 소녀, 리비 점원과 에비 윌리엄스는 중간고사 방학을 이용해 자연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모노나이 브리지 트레일에서 함께 하이킹을 가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곳은 자연 경관과 고요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리비는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오후 2시 7분경, 리비는 높은 나무 다리 한가운데 서 있는 애비의 사진을 찍어 스냅챗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두 소녀의 마지막 공개적인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직후 두 사람은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짙은 파란색 재킷과 야구 모자를 쓴 채 길고 인적 없는 다리 위에서 조용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리비는 재빨리 휴대폰의 비디오 모드를 켰습니다. 영상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과 낮은 목소리로 언덕 아래로 라고 말하는 모습을 포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음성은 나중에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족은 리비에게 전화할 수 없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이들이 픽업 장소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소녀가 숲 어딘가에서 실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소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경찰,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산길 전체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겨울숲의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어둠이 내려앉아 수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델파이처럼 평화로운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종과 리비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문의 영상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에비와 리비가 높은 다리에서 마지막 발을 내디딘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7년 2월 13일 오후, 리비와 에비가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자 가족의 걱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당국은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노나이 브리지 트레일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드론, 심지어 객까지 동원하여 트레일, 숲 가장자리,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살폈습니다. 모든 언덕과 강둑을 꼼꼼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명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렌타인데이였던 2월 14일, 이른 아침, 자원봉사 수색대는 다리 근처 숲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모논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 인적이 드문 오솔길에서 두 어린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수사관, 그리고 법의학팀은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국은 두 희생자가 리비와 에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델파이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공포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두 소녀가 발견된 현장이 평범한 사고와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의 심각한 표정은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었습니다. 즉시 형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의 안전과 친절함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은 당황했습니다. 두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한때 잃어버렸던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보안을 강화했고 학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풀리지 않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리비와 에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에비와 리비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모논 다리 아래 삼림지대를 즉시 봉쇄했습니다. 수사팀과 법의학팀이 신속히 파견되어 증거 수집 및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희생자가 발견된 장소는 서로 가까운 삼림지대로 주요 산책로에서 멀지 않지만 상당히 외딴 곳이었습니다. 밟힌 흔적은 있었지만 격렬한 몸싸움의 명확한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이 당국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면밀히 조사한 결과 리비와 에비의 시신이 특이한 자세로 있었고 옷차림도 달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한 한 가지는 현장에서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건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2월 13일 오후경으로 리비가 마지막 사진을 보낸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사관들은 사용되지 않은 총알을 발견했는데 이는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획된 행위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혈흔이나 발자국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리비 점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짧은 영상과 오디오 클립은 처음부터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몇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흐릿한 영상에는 나무 다리를 건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포착되었고 그의 마지막 말로 여겨지는 언덕 아래로 라는 말은 수사관과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곧 더 다리 남자 브리지 가이로 알려졌고 인디아의 나주 최대 규모의 수사 대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오디오를 언론에 공개하고 대중의 정보 수집을 호소했습니다. 익명의 전화부터 모호한 신원 확인 주장까지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졌지만 체포로 이어질 만큼 확실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2년 동안 법집행기관은 수백 명을 신문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데이터 추적, 인근 주택의 감시 카메라 확인, 용의자의 심리 프로필 작성을 위한 FBI 연락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이 병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9년 경찰은 예상치 못하게 원본보다 더 젊어 보이는 초상화의 새로운 스케치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남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더 긴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는 보기 드문 반전이었지만 즉각적인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5년 동안 델파이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잊히지 않는 화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리비와 애비의 기일이 되면 지역 주민들은 추모비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그들을 추모하며 정의를 기원합니다. 두 가족은 언론에 끊임없이 캠페인을 펼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브리지 가이의 사진과 짧은 음성 클립을 게시하며 누군가가 그 친숙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2022년에 찾아왔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발견이 아니라 끈기였습니다. 사건 파일을 샅샅이 뒤지던 한 자원봉사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리처드 앨런이라는 남성이 2017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술서에서 앨런은 2월 13일 오후 소녀들이 실종되었을 당시 모노나이, 브리지 트레일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으며 그저 혼자 걷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기에 앨런의 정보는 저장되었지만 심층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가 다시 발견되자 수사관들은 즉시 리차드 앨런의 신원과 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델파이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은 앨런이 소지한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사용되지 않은 총알을 검사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피의 줄무늬가 앨런의 총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법의학적 단서였는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앨런과 연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문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리처드가 짙은 파란색 정장과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 복장은 리비의 영상 속 용의자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앨런은 2017년 이후 등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대 범죄 현장에 있었던 지역 주민으로서는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앨런이 다리 근처에서 작업했고 숲의 지형과 샛길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범죄 현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사건의 신빙성이 높아진 후 2022년 10월 26일 공식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리처드 앨런은 1급 살인 혐의로 2건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발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용의자가 마을에 거주하며 많은 주민들이 매일 접촉하는 마을 약국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앨런은 어떠한 개입도 부인했지만 총기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 친척들의 진술, 그리고 용의자의 영상만으로도 그를 재판에 회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독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미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다른 사건들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델파이 사건은 결국 가슴 아픈 비극일 뿐만 아니라 수사와 지역 사회의 희망 모두에서 끈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들을 조용히 기록한 리비의 침착하고 용감한 행동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준비와 1년의 예비 심리 끝에 리처드 앨런의 재판은 2014년 가을 캐럴 카운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인디애나 주 전체, 그리고 사실상 전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초기 법원은 수십 명의 기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재판이 공개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비와 애비의 가족들도 참석하여 침묵을 지키면서도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법의 심판대에 드러날 이 순간을 거의 8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검찰의 전략은 과학적 증거의 무게에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용되지 않은 총알은 앨런의 것으로 확인된 총과 동일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리비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영상에는 앨런과 외모, 목소리, 그리고 움직임이 닮은 것으로 묘사된 한 남성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격자들도 소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앨런의 아내의 증언도 있었는데 그녀는 앨런이 영상 속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주민 또한 사건 당일 앨런을 등산로 입구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디지털 데이터와 수사 기록과 결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강력한 주장의 연쇄를 형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가 정황 증거일 뿐이며 목격자는 범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런은 2017년 이후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자료와 수사 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거의 3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처드 앨런은 두 피해자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2014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두 혐의에 균등하게 나누어 1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환호도 큰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정의를 기다려온 이들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평화에 젖어있던 마을 델파이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한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이었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인간의 최선을 다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애비와 리비 사건은 두 가족에게 가슴 아픈 비극일 뿐만 아니라 경계, 수사에 대한 끈기,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공동체의 특별한 역할 등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결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남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잃은 사건뿐만 아니라 정의가 잠시 부재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두 희생자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행동으로, 외침으로, 그리고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압력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의가 정의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리비는 비록 겨우 14살이었지만 어른보다 더 용감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카메라를 켠 것입니다. 그 몇 초간의 녹화 덕분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10대 소녀의 지성, 침착함, 그리고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델파이 사건은 겉보기에 평범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름다운 길이 범죄 현장이 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마을 주민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경계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공동체에 대해 의식적이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리비와 애비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많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특이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 소셜 미디어의 힘, 그리고 특히 시간의 가치에 대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매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델파이에는 모든 것이 시작된 모논 다리 근처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추모비는 두 젊은 여성을 기리는 추모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계속 믿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정의를 향한 8년간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야기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